자, 해봅시다. 질문. 일단 질문 먼저 받아볼까?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질문 좀 받아보고 괜찮으면 방정식 푸는식 오늘 딱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65쪽에 71번 65쪽 71번 자 71번 봅시다. 자 fx를 알려줬죠. 그대로 식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시키는 대로 fx 자리에다가 f의 x 플러스 2면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쓰란 뜻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f의 x 플러스 1은 x 자리에 x 플러스 1 쓰란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식을 먼저 한번 써봅시다. 그것만 쓰면 끝이야, 이 문제는. 됐습니까? 자, 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a의 x 플러스 2는 2의 a의 x 플러스 1, 8의 a의 x제곱. 근데 우리 알잖아. a의 x제곱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괜찮죠? a가 0과 1 사이에 있든 a가 1보다 크든 이 값은 항상 양수다. 그럼 내가 양면을 a의 x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뭐가 됩니까? a의 제곱은 2a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거 이항해서 그냥 계속 괜찮죠? 자, 또 질문. 질문. 82번? 네. 자, 82번. 이거? 아니구나. 몇 쪽이야, 그거? 73쪽. 82번. 자, 식을 봅시다. 여기 보시면 gfx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 식을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a의 들어와.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게 g 도트 f의 x예요. 괜찮습니까? x 자리에 fx 쓰는 거잖아. 괜찮아요, 이거? 자, 이렇게 내가 해놓고 나서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4 사이인데 우리가 a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 본다 이겁니다. 이거 몇 쪽이야? 72쪽. 73쪽.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러면 감소함수죠. 지수가 클수록 작은 거지.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지수가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수는 아래로 블록하고 추계방정식이 얼마예요? 3. 그래서 1부터 4까지라 그랬으니까 1이 여기 어딘가에 있고 4가 여기 가까이 있겠지. 괜찮니? 요 범위란 말이지. 이때 지수가 작을수록 크기 때문에 x가 3일 때 얘는 최대값을 갖는다. 맞습니까? 그럼 x에다 3대 2.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3을 대입하면 A에 어떻게 돼요? 9 마이너스 18 플러스 3. 이게 최대값 27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랬어. A의 몇 제곱이에요? A의 10이니까 6제곱, 마이너스 6제곱. 이게 27이니까 3의 세제곱. 괜찮습니까? 그럼 A는 양변에 마이너스 6분의 1 해주면 되니까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제곱이 루트 3이고 앞에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역수가 되는 거지. 괜찮니? 괜찮니?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약간 이런 술 취한 거 말이야. 먹은 적이 없는데요. 내가 술 취하면 약간 이렇게 되는데. 얼굴이 좀 빨간데 지금 아직도 추워? 그래? 자, 루트 3분의 1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요거?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A의 2분의 1, 뭐야, 이거? 3의 2분의 1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괜찮나요, 요거? 이게 루트 3 역수. 괜찮지? 그럼 여기서 원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왔지? 괜찮은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럼 A값 구했고, 나는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지수가 클수록 좋다 그랬지? 지수가 클라면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맞습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예요? A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A가 이거라며? 대입. 그러면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3이냐? 3이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패턴이 만족이 했고, 두 번째 패턴으로 가봅시다. A가 1보다 커요.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는 지수가 클수록 커요. 그래서 지수가 2였으니까 X가 1일 때 최대잖아, 지수.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아까 전에 X에다 1을 대입해봤어. 그러니까 A의 제곱 나왔었나? 마이너스 2제곱 나왔었나? 이게 얼마? 최대값? 27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3의 세제곱이었으니까 A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야, 니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3루트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자, 이거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구했던 3이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또 질문. 질문. 55쪽에 54번 같이 봅시다. 나는 네가 이거 질문할 때마다 재밌다 이제. 자, 봅시다. 자, 이거 소수점 15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대충 얼마쯤 되냐 이거죠. 5분의 3의 n제곱에 로그를 씌우면 얘가 대충 얼마쯤 되냐 이걸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14점. 그렇지, 마이너스 14점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14점 얼마여서 이거를
마이너스 15 플러스 0. 얼마로 만들어야 이걸 보고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이 음수일 때는 얘를 보고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그 5분의 3의 n제곱은 14보다,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14보다는 작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괜찮습니까? 이해됐나요? 오케이? 됐어. 그러면 로그니까 이 앞으로 나가겠죠. n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5. 괜찮습니까? 로그 5는 안 알려줬네. 그럼 5분의 3이니까 10분의 6으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여기를 6, 여기를 10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죠?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로그 2랑 로그 3 더하면은 0.778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0.2219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n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요래 하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이거 갖다는 거. 그럼 이제 끝났지 뭐. 이거 곱하기는 해주세요. 이거는 해줘야지 뭐.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2219분의 15만 이렇게 되나? 괜찮나요?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이걸 오른쪽에다 쓸게. 얘가 크니까 오른쪽에다 쓸게. 2219에다가 15만. 그 다음 얘는 2219에 14만. 이렇게 되겠지. 이걸 나타내는 자연수 n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나눗셈을 해봐야 되겠지. 다섯 칸. 6 되냐, 6? 6, 9, 54, 5, 1, 2, 6, 13, 13. 맞습니까? 그러면 6, 9, 8, 6, 0 이렇게 됐을 때 3까지 되죠. 그래서 63점 얼마.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150000 2219 얘도 6이겠지. 13314 16860 괜찮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7까지 됩니까? 7, 9, 63, 6, 3, 5, 1,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래서 얘가 67점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는 자연수는 64, 65, 66, 67 이렇게 있다. 괜찮아? 오케이. 자, 또 셀머 60번 봅시다. 자, 60번 이건 좀 중요한 문제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로그 z를 우리는 n 플러스 알파. 알파는 보통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n 플러스 알파는 a와 같고요. n 알파는 b와 같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로그 z분의 1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z분의 1은 로그 z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z란 말이야. 이때 마이너스 로그 z 자리에 n 플러스 알파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수 부분을 음수로 안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된다, 가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정수 부분, 이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여기서 얘네 둘 더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a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게 b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써먹고 얘 써먹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식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n 알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야?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가 b가 되겠지. 그럼 이거 없어지겠네, b.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가 일로 상수 넘어갈게요. 상수 넘어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n과 알파를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가 얼마랑 얼마 사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길까? 아니지. 알파를 넘깁시다. 이렇게 넘어올게요. n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n이니까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며 n은 정수라며 정수값이 나오려면 알파는 정해져 있는 거죠. 무조건. 얼마?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알파가 2분의 1이면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n은 1.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a와 b를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또. 더. 61번. 언제까지 물어볼 거냐? 빨리빨리 이해해라. 이거 뭐야? 상용로그 끝나고 나면 잘라가지고 오려 붙여. 이거 오려 붙여갖고 계속 봐. 계속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져. 자, 이거 옛날에 이게 수능에 많이 출제될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 그때는 고등학교 수능 치기 직전까지도 이걸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상용로그.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배웠어, 상용로그를. 조금 더 어렵게. 그래갖고, 수능 치기 직전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꽤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해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상용로그를 잘 못해, 실제로 애들이. 자, 로그 x 정수부분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겠죠. 괜찮습니까?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4분의 3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두 개를 더하여란 뜻이겠죠. 그래서 로그 루트 x 이렇게 더하는 거다. 그럼 여기 2분의 1 앞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2분의 3의 로그 x 이렇게 되겠지? 로그 x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2분의 3 괄호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2분의 9 플러스 2분의 3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가 뭐여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잘 보세요. 2분의 3 알파가 될 수 있는 범위가 0에서 2분의 3 사이에 있잖아. 괜찮습니까? 알파가 소수 부분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요. 양면에 2분의 3을 곱하면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4 플러스 2분의 1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애를 2분의 3알파가 요 범위에 있으니까 양변에 2분의 1을 더해서 요렇게 세팅을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소수 부분의 합이 4분의 3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알파가 4분의 3이 되거나 괜찮죠? 아니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알파가 4분의 7이어도 된다는 거지. 요거 괜찮습니까? 요거 이해되나요? 얘가 4분의 7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뭐야 이거 소수 부분이 1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1은 정수 부분에 주고 소수 부분은 4분의 3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로그 x가 1 플러스 뭐 3분의 2였다. 됐죠? 그러면 이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2에다가 1 플러스 3분의 2를 더해갖고 2 플러스 3분의 4니까 소수 부분은 3분의 1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 정수 줘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알파가 소수 부분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알파의 범위는 요 사이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깔끔하게 여기서 말하는 소수 부분의 합이어서 4분의 3이면 땡큐 한데 4분의 7이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이야. 느낌상.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4분의 3이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넘어가면은 2분의 3알파가 4분의 1 되면 되는 거죠. 요 위에 거 1번 상황. 이거 2분의 1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는 얼마면 돼요? 양변에 3분의 2 곱하는 거니까 6분의 1.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되죠. 네. 자, 알파가 6분의 1이면 된다. 이게 1번 패턴. 자, 2번 패턴 봅시다. 2번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4분의 1 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서 2분의 3알파가 얼마예요? 4분의 5. 맞나요? 그럼 알파는 얼마입니까?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알파가 6분의 1이래. 됐죠? 그러면 얘 소수 부분은 뭐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번 알파가 6분의 1이었다. 그러면 로그 x 이건 1 플러스 6분의 1이 3 플러스 6분의 1이 될 거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 로그 루트 x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는 2분의 1에 3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됐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2분의 3 플러스 12분의 1 이렇게 되나? 괜찮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1 플러스 1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소수 부분, 여기 소수 부분 두 개 더하면 12분의 9가 돼서 4분의 3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보면 여기에서 6분의 5가 있었다. 알파가 6분의 5가 되는 상황. 그러면 로그 x는 3 플러스 6분의 5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의 로그 x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3 플러스 6분의 5일 테니까 이건 얼마냐?
2분의 3 플러스 12분의 5면 이게 1 플러스 12분의 11?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소수 부분의 합이 1보다 커지겠네. 여기에서는 그것까지 바라는 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죠. 만약에 그냥 소수 부분, 이 결과가 4분의 3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답이 두 개가 됐을 것이고, 그냥 합이 4분의 3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소수 부분이 4분의 3이 되는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합이 4분의 3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만 이야기하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요게 소수 부분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또 질문. 또 65초? 71번? 했는데? 이거 식스면 이거거든? 양변을 a의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냥 식이 나와. 그래서 a 값 구하고 계산하면 돼. 괜찮니? 또. 질문하세요. 없어요? 없으면 진도 나가는 거야. 없으면 진도 나가는 거야. 간다. 빨리 쫓아와라, 니네. 알겠지? 빨리 쫓아와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쫓아와 주셔야 돼요. 그럼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설명했으니까요. 방정식, 부등식 봅시다.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 부등식과 느낌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새로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로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개념 원리 익히기 봅시다. 먼저 142번. 자,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식으로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얘와 얘를 직접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로그로 만들어 주란 뜻이겠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니네가 2의 세제곱은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거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로그 a의 b는 x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a의 x제곱은 b 이거 같은 표현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직접 비교를 위해서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8로 모양을 바꿔줄 수 있다거나. 괜찮습니까? 양변에서 똑같은 로그를 가지고 있으면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로그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만약에 둘 다 로그가 없어 아니면 한쪽만 로그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좀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행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양변에 지수를 씌우는 것도 괜찮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전에 했던 건데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 3의 세제곱이다.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씌우는 거 괜찮잖아요. 이런 것처럼 양변에 로그를 씌워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플러스 2는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만족하는 x는 2란 말이야. 내가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도 해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씌워도
내가 원하는 해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에서 쓰는 이런 행동들처럼 이런 거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등식의 성질,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되는데 양면에 똑같이 지수를 해도 되고 양면에 똑같이 로그를 씌워도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내가 로그로 되어 있는 걸 지수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식을 쓰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다, 이 방법이 좋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비교를 하려고 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모양을 맞춘 것이고 얘는 로그에서 지수로 모양을 바꾸는 걸 내가 써먹는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건 아니잖아, 그지?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143번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나는 지수로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야.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겠죠. 근데 나는 지수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비교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로그 3분의 1에 얼마? 9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애에다가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 이렇게 옆에다 곱해주는 겁니다. 야, 1이니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위로 올렸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자연수를, 실수를 로그로 바꿔주는 방법은 뒤에 1이 되는 로그를 곱해주는 것이다. 괜찮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다 이겁니다. 다음 144 직접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4의 1번 같은 경우에는 2-x와 2x 플러스 5가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어떤 느낌인지? 왜냐하면 로그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진수가 같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5 모양을 딱 보니까 뭘 해야 한다? 치환을 해야 한다. 지수에서 다 했던 겁니다. 그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치환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지수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x를 t라고 하자. 치환을 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정의역이 바뀐다고요. 원래 정의역의 범위가 뭐지? 로그니까 x가 양의 실수. 맞아요. 이게 진수 조건이랑 정의형 조건이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t로 치환을 하면 t는 로그 x 값을 가지는데 로그 x는 양수도 가지고 음수도 다 가지고 다 가지잖아. 그래서 이때 바뀌는 새로운 정의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오히려 로그가 좀 더 좋아. 왜냐하면 지수에서는 치환을 했을 때 새로운 정의역 구할 때 정의역이 막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좀 더 넓은 정의역의 범위에서 좁은 정의역의 범위로 바뀌잖아. 근데 얘는 좁은 정의역의 범위에서 넓은 정의역의 범위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정의역이 바뀐다라는 걸 까먹어도 조금 덜 틀려요. 로그에서는. 조금 덜 틀려. 물론 틀리기도 해. 알겠지? 물론 실수하면 틀리기도 하는데 조금 덜 틀려. 지수보다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1. 그래서 t 값이 3 또는 1. 그러니까 t 값이 음수여도 된다는 뜻이야. 여기서는. 근데 지수에서는 안 됐잖아요. 지수에서는 내가 치환하는 모양이 항상 양수였기 때문에 t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상관없더라. 그래서 t가 3이었는데 로그 x가 3인 거잖아. t가 로그 x였으니까.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치환을 했으면
되돌려야 내가 진짜로 원하려고 했던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10의 세제곱 또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넘어가죠. 필수 예제 15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해야 되는 행동이 있다 이거죠. 자,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진수 조건. 이걸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보는 이유가 뭐 때문에? 정의역 때문에 그런 거죠. 괜찮습니까? 실제로 정의역의 범위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그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치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지금. 치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수 조건 안에 내가 구한 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의역의 범위를 잡을 때는 식을 변환하다가 아차차차 내가 이거 안 했네 해갖고 범위를 정하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했지. 로그 x의 제곱과 로그 2 로그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x가 0만 아니면 되지만 얘는 x가 0보다 커야 된다고. 괜찮죠? 그래서 처음 모습일 때의 정의역의 범위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처음 모습에서 정의역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x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x가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0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진수 조건은 x는 1보다 크다구나. 이거 먼저 세팅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는 합칠 수 있으니까요. 로그 2에 x-1은 로그 2의 6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의 x-1은 6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x-3 x 플러스 2 x는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기를 제끼는 행동 이 행동을 하려고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3번 3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밑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4가 2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제곱이 앞으로 가면 2분의 1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눈으로 가냐? 졸려가지고. 아니 에어컨 바람이 눈으로 가면 막 눈이 막 바람에 막 뭐라고 해야 돼? 눈이 건조해지는 듯한 느낌이 막 들어서 막 눈을 깜빡이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오케이. 힘내. 자, 여기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2분의 1을 위로 올리면은 루트가 돼요. 그죠? 그래서 루트 계산은 싫잖아. 그래서 큰 쪽에다 맞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어떤 식으로 맞추냐면 4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2가 있고 앞에 2분의 2가 있어서 얘를 1로 보내고 얘를 1로 보내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로그 2의 제곱에 x-3의 제곱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갈 거기 때문에 앞에 2분의 2가 되면은 어차피 없어지려니까 괜찮다 이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니네는 어떻게 할 거야? 밑과 진수에 같은 지수를 쓰는 건 괜찮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에다가 모양을 이제 지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 갖고 모양을 맞춰주는데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항상 뭐? 진수 조건. 그래서 x가 뭐보다 커야 돼? 여기 x가 3보다 커야 돼. 진수가 0보다 커야 돼. 그지? x가 3보다 커야 돼. 얘는 x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x가 3보다 커야 돼. 이게 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써주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 4의 x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게 된다 이거. 괜찮나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x 마이너스 7x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x 값으로 5 또는 2인데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 밑이 다르면 큰 쪽에다 맞춘다. 아시겠죠?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16번. 어떻게 하라고요? 치환하라고요. 그래서 치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니네가 푸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 이거 뭐야? 밑이 x가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밑변환 공식을 쓴다 이겁니다.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로그 a에 b라는 애가 있을 때 얘가 로그 b의 a분의 1과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로그 3의 x는 로그 9의 x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양변에 얘를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오케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9의 x는 1 마이너스 로그 9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괜찮나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제곱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그럼 양변을 2분의 1을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2분의 1이라는 분수는 다 사라지잖아.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로그 3의 x의 제곱은 2 마이너스 로그 3의 x 이렇게 될 거다. 괜찮습니까? 그럼 치환하면 되겠지. 근데 치환하기 전에 뭐 하라고? 진수 조건. x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여기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거나 x가 1보다 커야 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x 값으로 1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해가 나왔을 때 1이 나오면 1은 제껴야 된다 뜻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필수예제 17번 별표. 뭐 어려워서 별표는 아니고 치환을 하면 해의 정의역의 범위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의 모양도 바뀐다고 했지. 치환하면. 기억나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x를 나는 t로 치환을 할 것이다. 그러면 식이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거죠. 괜찮습니까? 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댔어. 그럼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식이 참이겠죠. 내가 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3분의 1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3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6은 0. 이 식이 참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치환되어 있는 식에서 얘를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t 자리에 뭘 대입했다? 로그 3분의 1의 알파를 대입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t 자리에 로그 3분의 1의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참이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참이되게 만들어주는 x값이 이거, t값이 이거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럼 이게 근이라는 거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는 로그 3분의 1의 알파하고 로그 3분의 1의 베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알파 베타 구하래. 알파 베타 구하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파 베타라는 모양 만들려면 더하면 되죠. 이게 두 근의 합입니다. 그죠? 두 근의 합 얼마예요,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요렇게 푸시면 된다. 필수 예제 18번 별표. 별표. 자, 지수에 로그가 있는 거 우리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이거 로그 함수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맞습니까? y는 x의 로그 x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로그 y는 로그 x의 로그 x 이렇게 해서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 맞습니까? 기억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이때 로그를 씌울 때 중요한 점은 뭡니까? 지수에 있는 밑과 똑같은 로그를 양변에 씌워야 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수에 있는 로그가 밑이 2이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 2를 씌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변에 로그 2를 씌워준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또? 진수 조건. 괜찮습니까? 진수 조건 이야기할 거예요. x에다 1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도 이야기 바로 해야 돼요. 자, 이까지 하고 나면 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지? 그러면 여기가 로그 2x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얘는 따로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8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난 이거를 t로 치환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t의 제곱은 2t 플러스 3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t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얘로 넘어가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t 값이 될 수 있는 게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t는 로그 2의 x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 2의 x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고 싶다. 그 말은 x가 8이 되거나 2분의 1이 되고 싶다. 이 소리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됐죠? 됐습니까? 2번도 여기 우리 이걸 배웠습니다. 밑과 지수에 있는 진수는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얘 통째로 t로 치환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괜찮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연립 방정식. 자, 일반적으로 로그끼리 있는데 밑이 다르면 계산이 안 돼요. 알겠죠? 일반적으로 밑이 다르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이 다른 애는 함수에서도 문제를 못 내. 알겠죠? 그러니까 같이 섞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어쩐 저쩐 뭐 그런 문제는 못 내는 거예요. 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밑이 다른 애는 뭐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야, 계산이. 괜찮죠? 그런데 다른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뭐 2, 4, 8 이런 식으로 서로 배수 관계. 괜찮습니까? 그냥 배수가 아니라 제곱수, 제곱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제곱, 세제곱, 네제곱의 관계 뭐 이런 관계라면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거리의 비율이 존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여튼 저튼
교점은 못 구한다고. 이해되죠? 밑이 다른 상황에서 교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기면은 2에 로그 2x 플러스 로그 3의 y가 5 이렇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x 마이너스 로그 3의 y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를 뭐 a로 치환하고 얘를 b로 치환을 하면 모양이 너무 이뻐진다 이거죠. 연립방정식 괜찮습니까?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돼. 그죠? 치환할 때 치환하는 게 이상해가지고 막 고민을 엄청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없어. 알겠죠? 지수 로그에서는 치환하는 거는 보자마자 이건 치환이다라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치환해야지 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복잡하지 않아요. 다음 필수 예제 20번. 굳이 2차 방정식을 그냥 가지고 왔다.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중근이니까 판별식이 0이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이게 B 값일 거고 이게 C 값일 거고 여기 A 값이겠지. 그래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다가 우리는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로그 A의 제곱. 이 B 값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부호는 신경 안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이게 0. 그럼 당연히 얘를 T로 치환을 하겠죠. 끝. 치환만 하면은 뭐 2차 방정식이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수 예제 21번. 이런 문제가 힘든 거죠. 이제 좀 이렇게 이것도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무조건 나오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좀 니네 좀 착해가지고 니네 좀 쉽게 풀으라고 식을 좀 쉽게 내주면 좀 이렇게 학생들을 갑자기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쭉 올라가는 거고, 식을 일부러 막 이상하게 내줬다. 그러면 정답률이 확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방법 없어요. 이건 선생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니네가 2학년 수학 선생님한테 잘해. 그러면 아이고 애들 힘들 건데 식 좀 쉽게 내줄까? 이렇게 가지고 쉬워지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대입만 하면 되는 건데 좀 힘들어해요. 자, 여기 봅시다. 온도가 처음 온도가 요거야. 그러니까 이걸 T0에다 넣으면 되겠지. 20도씨 실내. 그러니까 이게 K 값이겠지. 30분 동안 이게 T 값이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T 값을 구하여라. 라지 T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30은 마이너스 15 로그 120 마이너스 20 T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뭐 나눠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로그 100분의 T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뭐 이거 로그로 바꿀까? 로그 얼마입니까 이거? 100분의 1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T가 30, 뭐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0이 아닌데? 뭐야? 내가 뭐 계산 잘못했냐? 1이니까 21. 내가 왜 30이라고 한 거지? 괜찮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끝, 방정식. 자, 부등식 얼른 설명하고 문제 푸는 거 해줄게요. 자, 부등식에서 니네가 조심해야 될 거는 양변에 로그를 씌울 때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x 플러스 2가 4보다 크대. 됐죠? 얘가 커요. 그랬을 때 내가 양변에 로그 상용 로그를 씌웠어. 이렇게.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진수가 더 크죠? 괜찮습니까? 진수가 더 크죠? 밑이 10이면은 진수가 큰 게 원래 크지?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밑이 2분의 1인 걸 내가 씌워보면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2 로그 2분의 1에 4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얘가 진수가 더 크죠? 그럼 밑이 2분의 1이면 감소함수잖아. 진수가 크면 더 작아져야 되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괜찮나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 딴 건 뭐 다 끝났어. 지수, 함수, 지수, 부등식 여기서 나왔던 개념과 똑같습니다. 문제 풀이는. 괜찮나요? 진수가 큰 놈이 크다. 밑이 1보다 크면. 진수가 큰 놈이 작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똑같은 거잖아, 이거. 지수에서 했던 거랑. 이해되죠? 지수 부등식에서 했던 개념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거는 다 똑같은데 양변에 로그를 씌울 때만 조심하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정의역, 진수 조건을 꼭 따져갖고 그 범위랑 동시에 만족하는 걸 꼭 골라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자, 문제 봅시다. 개념 원리 익히기. 자, 여기. 자, 3을 로그로 바꿨습니다. 로그 2의 x, 로그 2의 8.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밑이 2니까 증가함수다. 진수가 큰 놈이 크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려면 x는 8보다 작아야 한다. 끝. 이해되죠? 어떡하냐? 자, 로그. 아니, 내 목소리가 그렇게 감미롭다 이 말이잖아. 목소리만 들으면 그냥 아이 졸려 이러고 계속 이렇게 조는 거 보니까 아니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드는 건 나도 뭐 만족스럽긴 한데 자, 여기가 뭐야 이거 2니까 9분의 1 9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러면 밑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클수록 작다. 이 값이 더 크다는 거는 진수가 얘가 더 컸다는 뜻이다. 그래서 x랑 9분의 1이랑 비교하면 9분의 1이 더 크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끝. 자, 그럼 밑에 문제 봅시다. 155. 자, 어렵지 않습니다. 밑이 3이죠? 괜찮습니까? 밑이 3이기 때문에 6x 마이너스 10이랑 3x 마이너스 1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크면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갖고 너무 쉬워 이러면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쓰면 안 된다고. 알겠지? 뭘 먼저 써야 된다고? 진수 조건. 무조건 진수 조건을 쓰고 이걸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연찮게 얘만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진수 조건이랑 섞었을 때 답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걸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것과 3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 진수 조건. 이 범위를 세팅한 상태에서 해를 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수직선상에다가 꼭 이거 하세요. 이해되죠? 범위를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을 꼭 찾길 바랍니다. 이해되죠? 너무 쉬우면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연습하세요. 알겠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2번 문제 해볼까요? 156번에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2x-5가 0보다 커야 되고요. x-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2분의 5보다 커야 되고 x는 3보다 커야 돼요. 진수 조건은 요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라는 건 진수가 클수록 작다는 거죠. 이 함수값이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진수는 얘가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2x-5가 x-3보다 더 크다 이거죠.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2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여기가 겹치네? 이게 답이 된다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 158번 뭐 해라? 치환을 해라. 별거 없죠? 치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2x를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t는 뭐야 이거? 플러스 2 마이너스 1.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근데 t는 원래 로그 2의 x였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럼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4분의 1이고요. 1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2겠죠. 밑이 2니까 증가함수고 진수가 큰 놈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여기 뒤에 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기 필수 예제 22번에 3번 문제. 어디에다 맞춘다고요? 큰 쪽에다가 맞춘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의역의 범위를 보고 x는 3보다 커야 되고 x는 1보다 커야 된다. 꼭 써주고 진수 조건으로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아도 되네. 아니지. 이거는 진수 조건이니까. 여기 4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증가 함수여서 진수가 큰 놈이 큰 거다. x-3의 제곱보다는 x-1이 더 크다. 이거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잠깐만 이거 식 똑같은 거 아니었냐 이거?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앞에 방정식에서 나왔던 거랑 식이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는영으로? 그지? 식이 똑같은데? 그지? 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해되죠? 그럼 이거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인데 수직선에다가 2, 5, 색칠, 요래 한 다음에 3, 요래 해주면 여기가 답이 된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꼭 해봐야 됩니다. 요거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필수예제 23번 별표. 여기서 낚시가 어디가 낚시냐면 여기가 낚시입니다. 요거 이만큼이 진수라는 거죠. 괜찮나요? 요만큼이 진수예요. 그래서 일단 로그 2분의 1의 x가 0보다 커야 한다. 괜찮습니까? 0은 로그 2분의 1의 1이죠. 감소함수입니다.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라는 건 진수가 클수록 작다는 거잖아요. 이 값이 컸어. 그 말은 진수는 얘가 더 컸다는 뜻이죠. 그래서 x랑 1이랑 비교하면 x보다 1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 따로 놓고 보면 이것도 얘 입장에서는 진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얘 통째로도 진수지만 안에 있는 로그를 봤을 때 얘도 진수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서 낚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의 모양을 바꿔봅시다. 로그 2에 로그 2분의 1의 x가 1은 로그 2의 2입니다. 괜찮나요? 이때는 밑이 2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라는 건 진수가 큰 놈이 큽니다.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x와 2를 비교할 때는 2가 더 크다는 뜻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로그 2분의 1의 x를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때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큰 놈이 더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와 4분의 1을 비교할 때는 x가 더 크다는 뜻이겠죠. 내가 구한 해. 조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가 겹친다. 이렇게. 이해되죠? 이게 로그 부등식을 풀다 보면 알겠지만 너무 귀찮습니다, 이거. 근데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실수를 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아. 그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이런 느낌이거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화살표가.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 이거를 가운데로 보는 학생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가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색칠하는 학생들이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기라는 걸 정확하게 자기가 알면서도 이상하게 여기를 색칠하고 싶어 하더라고. 니네가 분명히 문제를 풀다가 틀렸다 했을 때 왜 틀렸지? 하면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알겠지? 시험 쳤을 때 이런 짓을 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자,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런 모양이 나오면 치환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진수. 이게 진수. 괜찮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만약에 제곱이 있었다면 x의 제곱이 진수니까 x는 0이 아니면 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세제곱이 0보다 크다기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범위가 될 거예요. 여튼 로그 3분의 1에 x를 t로 치환을 할 생각입니다. 이 3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3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t는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근데 t가 로그 3분의 1에 x였잖아요. 그래서 1을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로 바꾸고요. 로그 3분의 1에 9분의 1로 바꾸면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는 진수가 큰 놈이 더 작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x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얼마나 쉽습니까?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양변에 로그를 씌워줍니다. 괜찮습니까? 이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밑이 똑같은 걸 씌워주는 건데 씌워줄 때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를 내가 양변에 씌워주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지. 이거 실수를 엄청 많이 해. 알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 만약 여기가 2분의 1이었다면 내가 2분의 1로 씌웠을 때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돼요. 알겠죠? 이것도 학교 선생님의 재량이야. 학교 선생님이 니네 일부러 틀리라고 어렵게 내고 싶다고 하면 여기 2분의 1로 내는 거고 좀 쉽게 하겠다라고 하면 2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성으로 그냥 푸는 학생들은 2분의 1이든 2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할 거기 때문에 2분의 1이면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고 2면은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일로 이게 싹 하면은 이제 로그 2x를 t로 치환을 하겠죠. 내려오면 똑같으니까 t제곱 얘 따로따로 쓸 수 있죠. 2t 플러스 3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서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근데 t가 로그 2의 x였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로그로 바꿔주면 지금 내가 쓰는 거 보면 알겠지만 너무 뻔하지 않니? 식 계산하는 게 너무 규칙적이야. 그래서 식의 흐름이 나중에는 진짜 계속 보여 그냥. 이 다음에는 이거 하겠네, 이 다음에 이거 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하고 나면 혹시나 오답 노트를 하게 되면 굳이 내가 이걸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지. 한 이쯤 오고 나면 뻔하잖아. 이 다음에는 뭐 이렇게 되겠지. 뭐 머릿속으로 이 숫자가 굳이 뭔지 몰라도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답을 안 구해도. 그래서 그 흐름이 괜찮으면 굳이 안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양이 난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좀 써보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밑이 2네. 밑이 2니까 증가함수라서 지수가 큰 게 크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좋아요. 그 다음에 예.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은 합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은 합칠 수가 없죠? 따로따로 부등식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따로따로 해를 구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지. 연립방정식은 두 개씩을 합쳐야 되잖아요. 섞어야 되잖아. 가감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그래가지고 방정식 같은 경우에 두 개씩을 섞어야 되지만 부등식은 두 개씩을 섞지 않기 때문에 훨씬 쉬운 겁니다. 그냥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위에 거. x가 8보다 커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위에 거에 해죠. 그 다음 밑에 거. 진수 조건에 의하면 x가 0보다 커야 되고 x가 4보다 커야 되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니까 x는 4보다 커야 된다. 이게 진수 조건. 그 다음에 요거 합치는 거지. 그러면 로그 2에 x에 x 마이너스 4 2에 x 플러스 5 로그 2에 4니까 이렇게 합칠 수 있겠지. 괜찮니? 끝까지 하고 나면 밑이 2네, 증가함수네, 진수가 큰 놈이 크겠네. x에 x 마이너스 4가 4에 x 플러스 5보다 작다. 괜찮습니까 이거? 그래서 얘로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 그래서 x 8이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에서 10 사이. 괜찮죠? 그런데 내가 구한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마이너스 2보다 0보다 아니 10보다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될 테니까 여기.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한다. 뻔하잖아요. 뻔해서 문제를 풀기가 어렵지가 않아. 사실 부등식 쪽이. 실수만 안 하면. 필수 예제 27번.
이제 부등식이 들어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이걸 만족하고 싶다. 2차 함수를 섞어도 되는 문제겠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난 로그 3에 3분의 1이야? 3분의 1 x를 t로 치환을 했다. 치환을 하면 정의역의 범위가 바뀐다 그랬죠. 지수에서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지.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가 아니면 판별식을 못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얘는 치환을 하니까 오히려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그럼 판별식을 써도 되는 거야. 얘는. 괜찮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로그 3분의 1의 k. 이게 0보다 크고 싶다. t는 모든 실수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공중에 이렇게 떠야 되는 거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9 마이너스 3의 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작다. 괜찮습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c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거 넘겨갖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끝. 별거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이겠죠. 괜찮나요? 뭐 이게 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다 이거. 자, 그래서 시간이 아직 40분이 넘게 남았습니다. 뭐야 이거 씨. 필수 예제 29번 봅시다. 자, 이거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에서도 직접 식 만드는 문제 있었지. 여기서도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면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다. 2000년에 1000만 명이 있고 65세 인구는 50만 명이었는데 총 인구는 매년 전년보다 0.3%씩 증가하고 65세 인구는 4%씩 증가하는데 초고령 사회가 되고 싶다. 자, 그러면 몇 년 지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X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0.3%씩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식을 쓰는 방법이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뭐 1,000원이 있었는데 이거 뒤에 나오나? 원리 합계. 이상하다. 원리 합계를 뒤에 나오는구나. 원리 합계가 수열에서 나옵니다. 수열에서 이제 돈 계산하는 거 나오거든. 옛날에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비슷해요. 자,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20% 증가해서 물건을 판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1,000원짜리 물건을 20%의 이윤을 붙여서 판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래 가진 물건을 그대로 사면은 100%인데 20%를 붙였으니까 120%에 산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원금, 이윤. 괜찮죠? 그거를 우리가 중학교 올라와서 합쳐서 계산을 하자. 100%, 20%. 괜찮습니까? 이거를 반복하는 거야. 계속. 한 번 이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의 20%의 이윤을 붙여서 팔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 그대로 두고 뒤에 뭐가 붙으면 돼요? 이게 붙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의 20% 이윤이기 때문에 이윤을 계산하세요. 그럼 이게 원금이고, 괜찮습니까? 이게 원금이고 이거의 이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로 묶어주면 이게 남는다는 것이 또. 괜찮습니까?
그래서 20%의 이윤을 붙인 거에서 다시 20%의 이윤을 붙이면 제곱이 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했으면 여기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에 총 인구가 와야 되고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가 와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퍼센트가 되는 거고 이게 20% 이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야 이거 초고령 사회. 괜찮습니까? 자, X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면 총 인구는 원래 1000만 명이었는데 0.3%씩 증가했기 때문에 제가 1000분의 3이죠. 괜찮습니까? X년이 흘렸다 이겁니다. 됐나요? 65세 이상은 50만 명이었는데 4%씩 증가했으니까 X년이 흘렀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이거를 퍼센트로 만들었고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 보세요. 로그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으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상용 로그를 썼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나눌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나눕니다. 만만 나누고 50 이렇게 나누면 2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20이랑 100이랑 약분되겠지. 5랑 20이랑 약분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로그 얘가 1.003의 x제곱 얘는 1.04의 x제곱 요게 로그 4가 되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x제곱은 묶여갖고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죠? 분모 분자 x가 다 있으면 x를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지. x 밖으로 빼고 로그 1.04 빼기 로그 1.003 괜찮습니까 이거? 요렇게 하고 로그 4는 2로그 2겠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거 얼마예요? 0.0170 얘는 0.0013 괜찮습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0.0157 맞습니까? x 로그 2가 0.3010 0.6020 이렇게 되겠지. 얘로 나눠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 소수점 4자리고 얘도 4자리죠. 얘가 분모로 가는 거니까 x는 157분의 6020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20 나누기 157 4는 안 되고 3 3, 7, 21 7, 4 뭐야 이거 3, 1, 0 이렇게 되나? 얼마야? 8? 8까지는 괜찮겠죠? 8, 7, 56 5, 5, 8, 40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38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제 이렇게 봅시다. 2000년 뭐야 38년 되는 거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것이 식을 만들어야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푸는 것까지 하면 끝. 설명 끝났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안 풀려.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너무 뻔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방정식, 부등식이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풉시다. 시작.